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입니다. 이번 이제 포획의 2부인데요. 그 영상 올려서 끝까지 다 올렸는데 또 한 번 저작권에 이렇게 걸리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1부에 비해서는 아마 영상보다 멈춰진 정지 화면으로 해서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는 저 외부에서 뭐 눈이 내리거나 그런 어떤 비가 오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장면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무슨 철창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화가 이렇게 철창을 일단은 보여주는 느낌으로 그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처음에 움직이는 공간은 이렇게 제가 끊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공간은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별로 무리가 없는 공간 같아 보이세요? 바로 이 장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게 창살 같은 느낌을 부여한 게 확실한 게 이 안에서 이런 어떤 장면들에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많고 이렇게 정돈된 각자 이제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구 이 공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든 물건처럼 일종의 그 프렌지하고 레오노라는 이 큰 저택에서 하나의 소모품 같은 그런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소품인 거죠, 소품. 그리고 이제 소품들이 나옵니다. 피아노의 소품. 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3시에 저런 옷을 입고 그리고 정위치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소품들인 거죠. 저 뒤에 있는 빈 의자처럼.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전등처럼. 네, 그러니까 소품들끼리 이제 서로 지겨운 대화를 해 나가다가 소품끼리에서 심지어 다투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무심하게 밖에는 눈이 내리고요. 소품끼리 저렇게 다투기까지 하는 거죠. 한 대 때리고 미안한다는, 예, 저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얼굴 단장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도착을 한 거죠.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올리그가 어, 혼자서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죠. 자기 영화를 보여준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실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올리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단적이고 그렇게 약간 악마적이고 어떻게 보면 광적이고 그게 진짜로 영화 제작자인 하워드 휴즈를 빗대서 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감독인 막스 오필스가 여러 가지 하워드 휴즈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 자신이 RKO라는 스튜디오 제작 회사에서 영화 제작사에서 그 해고된 기억도 있고요. 자, 이제 지금 보면 저 앞에 좀 전에 이 상 보셨죠? 앞을. 저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요, 뭐 불안하네요. 이게 또 그렇게 작업이 될까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계단이 있고 여기에 빈 의자가 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저렇게 사람이 오니까 레오노라는 이 남편만 기다렸는데 저렇게 떼거지로 오니까 일단은 3시까지 있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로 올라가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죠. 다시 내려오라고. 너 뭐 하는 거냐고, 어디를 가는 거냐고, 너는 이 집의 안주인이고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넌 소품이니까 내려와서 소품의 역할을 해. 거기 그 공간에 끼어서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으로 영화를 막 보는 장면입니다. 영화관에서 그죠? 보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네, 히히거리는 소리가 나요. 거기서 그 뭐냐, 레오노라한테 한 사람이 담배도 붙여주고 있는 거를 봅니다. 일종의 뭐 질투심도 있을 거고요.
평소에 이제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좀 전에 바로 전정면에서 보면 네, 이런 포지션. 마치 속고상 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젠틀이라는 사람을 엄청 모욕하면서 젠틀이 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 전체 이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어떤 시선들. 그래서 결국 젠틀이가 쫓겨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도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레오노라가 반응을 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원을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는 모처럼 잘 잡았네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다 내보낸 다음에, 그리고 영화관이 이렇게 싹 닫히는 장면이죠. 보세요. 닫히는 장면인데, 저기 한쪽 끝에, 등을 지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진짜 창문인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만들어진 건지, 그게 늘 이제 여기서 바라본 부분은 진짜 창문이겠죠. 심도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그 눈이 내리던 그런 어떤 장면보다 훨씬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도 이렇게 하나의 화면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뭐랄까 소품 이런 게 이제 닫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운명이 나한테 이렇게 닫힐 수밖에 없고 열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운명의 이런 하나의 빈 의자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을 켜고 그죠? 그리고 서로 이제 마주 보지를 않아요. 아까 저기 이 장면까지 이렇게 갈 때 중간에 한번 이쪽을 지나고 얼굴 시선을 주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서거든요. 그때도 엄청 능력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그 레오노라는 아직도 그 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 그럴까, 그 나에게 좀 정을 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이용만 하고 하면서 아주 그 강력하게 이 지금 이 공을 당구공을 계속 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당구공을 굴려서 계속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마치 당구공처럼 네가 아무리 해서 여러 생각을 해봐야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나에게 묶여 있는 하나의 포획된 그런 부품에 지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것까지 이제 보여드려야 되나 싶은데 지금 이 장면에 이제 근데 레오노라가 올라가고 나서 본인이 갑자기 또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발작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장면 바로 정면에 나가면서 자기 직업 구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올리그가 야 너가 1년 동안 이런 삶에 길들었는데 어떻게 너가 가능하겠어 그런 새로운 삶이 그러면서 뭐 한 푼도 벌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그 레오노라는 해서 자기 집 나가겠다고 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또 통제가 안 된 거잖아요. 또 심장 발작이 와서 여기를 막 굴러서 이제 잔을 찾다가 결국은 이 앞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술병이나 물병들을 칠링하는 이런 어떤 가장 지저분한 물이죠. 그래도 저 물까지 이제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아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시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찾다가 결국 저걸 해서 마시는 저런 장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병원 카운터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면접을 봐서 이제 거기서 제임스 메이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제임스 아주 그 전 장면들은 어떤 장면이냐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애가 울고 있고 이 병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좌측에 그 산부인과 그 사무실이 있고 우측에 바로 이 소아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일이 많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도 애들이 울고 뭐 힙합 뭐 이상한 피리를 부르고 아주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지금 제임스 메이슨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퀴나다라는 이제 그 의사죠. 레리 퀴나다. 퀴나다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면접을 보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면서 이 사람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뭐 일도 힘들고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통해서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저 문 앞에 씁니다. 문화에 서서 이제 그 뭐야 당신 그냥 가봐라 그랬는데 이제 제발 2주 저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당장 뭐 5달러도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시지 않네요 하는데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 일하라고 그러니까 당장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서로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거고요. 당장 일을 해서 역시나 당장 일을 해서 저 의사가 이제 보이는 남자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허우적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 초보에다가 뭐 정신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장면은 보면 여기 단골 고객이긴 한데 아주 그 뭐랄까 까다로운 고객인데 저 딸을 데려가 나가는데 좀 오지랖이 넓어서 딸의 교육까지 관여하면서 막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려가서 이제 당신이 그런 것까지 관여할 뭐는 아니다. 당신 일이 이때는 이제 벌써 시간이 그 안에서 흘러서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고 여기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네,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니까 그만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장면이 되게 지금 장면은 돌려드려야 돼요. 지금 장면을 위해서 제가 혹시나 저렇게 강렬하게 나오거든요. 도저히 당신 안 되겠다. 그런데 나갔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역시 여기서 이제 트래블링이 가는 거죠. 트래블링이 가면서 쭉 장면이 이제 중간에 그 간호사인 레오노라의 위치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지금 보면 소아과 의사가 있고 왼쪽에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로 가는 공간입니다. 가죠, 저렇게 가죠. 지금 보면 이런 장면이 되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보죠? 지금 바로 나간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그 빈 책상 레오노라가 지금 나간 책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좀 전에 보셨죠? 좀 전에 그 간호원이 그 배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어느새 이 뭐야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의 오피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 과정이 사실 천천히 이렇게 이어지면서 음악이 깔리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제임스 메이슨이 그 레오노라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튜피드 왜 그렇게 그 여자가 멍청하냐 거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 일하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건데 하고 이 친구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본인이 그냥 그만둔다고 가버렸어. 하면서 근데 뭐 이 친구가 그러죠. 모든 건 너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이 온 거, 올리그가 데리고 가려고. 근데 이 과정 안에서도 이제 빨리 돌리겠지만 시선 아래로 보면 아주 이런 비루한 곳에 있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저 비루함으로 가득 찼는데 이 장면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저기서 왜 왔냐 그러고 여기서 기차 소리가 막 들리죠.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까의 장면에서는 어땠어요? 등을 지고 있었던 거는 반면에 올리그였잖아요. 그 영화 상영하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지금 포지션을 보면 지금 우리 정면으로 바라보고 저 올리그를 대상으로 등을 지고 있는 거는 레오노라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마치 애걸하듯이 그렇게 있는 포지션입니다. 순간적이나마 그런 어떤 권력의 구도, 포지션의 구도가 역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담배를 찾습니다. 담배를 찾는데 뭘 찾냐 그러니까 이 레오노라가 담배를 찾는다고 해요. 담배 나 하나 있는데 하면서 담배를 건네주는 장면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있어 하고 담배를 건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담배라는 게 너 뭘 갖다 찾고 있어? 너 지금 무슨 행복을 원해? 그거거든요. 그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어. 내가 그거를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고 이걸 데려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결정을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데서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거 별 문제 안 된다. 그러면서 저기서 뭘 꺼냅니까? 밍크를 꺼내죠. 밍크를 입는다는 거는 그 받아들임이죠. 그리고 같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Really don't like living here. No one's poor by choice. 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어둠 속으로 저렇게 가는데 늘 그렇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이제 이 어둠의 공간을 탈출해서 들어가서 연결되는 장면은 저기서 이제 아주 밝은 대저택에서 이제 그 여자 하인이 식사를 가지고 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의 전환이, 보세요. 저렇게 장면의 전환, 이런 부분이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아주 단순한 줄거리 가운데서도 아주 그 생기와 그 운동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 프렌지가 나타나서 뒤에서 급하게 들어옵니다. 자기 동업자가 온 거잖아요. 같이 있어야지 같은 소모품으로 부품으로 더 잘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프렌즈도 일종의 부품, 또 다른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이제 음, 이 장면에서 내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룻밤을 그 올리고와 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떠나자고. 그래서 미리 보면 홍보차 같이 움직이는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케줄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 스케줄 때문에 일부러 남편이 찾아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분위기라 이제 곧바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기를 잡는 거죠. 전화기를 잡아요. 전화기를 잡아서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네, 코나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코나다 보고 이제 다시 자기 복직 가능하냐 해서 이제 복직을, 이 생활을, 저 옷 가져다 주니까 그런 옷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막 여러 가지 보면 아주 그 학원도 다니고 뭐 자격증도 따고 능숙한 어떤 직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완벽히 그 적응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일사불란한 일처리. 심지어 모든 그 코나다가 들어왔을 때 알아서 모든 일을 척척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딸한테 막 그냥 공부에 개입까지 한 그 딸이의 엄마가 엄청나게 오늘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로 왔어? 그러니까 열은 어때? 그러니까 열은 없는데 대신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뭔가 심각성을 느껴서 갑자기 짐을 챙겨 나가면서 그 레오노라 보고 가서 처방전 줄 테니까 가서 합류하라고 약 싸가지고, 그래서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합류해서 이제 애를 치료하는 거죠. 근데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한테 애 눈부시니까 좀 햇빛을 가려주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다루는 걸 보고 어떤 애정이 더 생기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이서 엄청나게 식중적이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그 호흡을 발휘하면서 그 애정의 친밀도나 이런 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장면이 이 장면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보면 예전에 밍크 코트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비닐로 만든 그냥 레인코트인데 너무 조잡하고 그런데 아니 안 추워요 그러면서 그 리디큘한 그 우스꽝스러운 그것을 왜 입냐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그 2달치 미리 성금으로 받았으니까 병원비 그 돈을 줍니다. 그래 옷 같은 거 사입으라고. 근데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둘이서 보면 저렇게 어깨에 손도 얹고 뭔가 이제 행복감에 젖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했을 때 어떤 게 올까요? 항상 행복의 어떤 고조에 있을 때 항상 그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막스 오필스의 영화도 저기서 무언가 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저 레인코트가 어떻게 저 사라지다가 다시 우리의 정면으로 향할 거예요. 저렇게. 이미 사무실로 해서 바로 들어오는 건데요. 그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자체가 아주 고민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뭐겠어요?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으로 들어와서 진료실로 들어와서 아닙니다. 이건 너무 빨리 갔네요 또. 네,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부터 합니까? 옷부터 벗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또 움직여서 왼쪽에 문을 열거든요. 문을 연다는 의미, 저 빛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본인 안에 감추고 있는 거를 이제는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 닥터 호프만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저 뒤에 배경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 이렇게 차양 같은 이런 부분이 그늘진 거 벌써 엄청난 불안감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Are you worried? 네, 걱정을 하고요. 네, 내일 어디에 예약 바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코나다한테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거는 당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나을 거야. Really up 착한 사람이야. 결국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올리그에 아이를 임신을 해버린 거죠. 이럴 때 이제 어제의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상한 봉투 같은 걸 들고 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레오노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에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물어보니까 어제 잠을 못 자서 이제 좀 잠을 자러 간다. 그런데 이제 뒤에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따라와서 자 저기서 뭘 꺼낼까요? I know you'd rather freeze, but will you try it on? 네, 밍크는 아니지만 입어보라고. It'll keep you warm. That's the main 네, thing. Fits. That's not bad. Turn around. Let's see the front. 네. 늘 처음에 그 모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품처럼 느껴진 거와 다르게 정말로 처음으로 어떤 온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죠. Now, Leah. 네, 거기에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데이트는 유효한 거지 하면서 이제 저 빈 공간을 들어오는데 또 여기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이 빈 공간 어떻게 보면 공허해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곧바로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특유의 그 또 카메라의 움직임 트래블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춤도 출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즈바 같은 그런 곳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쭉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임스 메이슨은 이제 본인의 그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늘 부자처럼 살려고 했지만 모든 걸 갖다 다 날린 그런 사람이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저녁을 사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춤을 추자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재미난 거는 저기 어떤 여인이 있는데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서 담배 성냥 빌리고 이런 어떤 성가실 정도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막스 오필스의 약간 장난기 같은 거로도 느껴져요. 지나칠 정도로 개입을 하거든요. 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것 같은데 어떤 본인의 또 유머 코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춤을 추러 이제 나가면서 어떤 장면이냐면 둘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토요일 만날까? 일요일 또 만날까? 월요일 또 만날까?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씩 이동해 가다가 끝즈음에 대해서는 이제 아, 그러지 말고 결혼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까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동선을 가면서 카메라가 역시나 트래블링으로 따라가면서 처음에 그 뮤지션, 재즈 뮤지션이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드럼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콘트르바스, 그러니까 콘트르베이스 치는 연주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여정에 같이 맞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 트래블링 이런 게 막스 오필스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저작권 그거 한 부분에서는 다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그 저작권에 걸린 것 같아요. 건너뛰면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렇게 여자가 계속 개입을 하죠. 말도 안 돼요. 그 저런 That's bad 부분. Sandy again. 그런데 저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춤을 추면서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Talk about it. 이거는 벌써 왔어요. 아, 제가 저기서 조금이라도 그 뮤지션 지나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바로 예, 요 정도면 되겠네요. 아, 멈췄어요. 네. 근데 저 장면에서 보면 Public dancing is quite 되게 그 fashionable. 제임스 메이슨 되게 귀여워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뭐 젊은 시절에 제임스 메이슨을 본다는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성격하면서 그렇게 긴장감이 있는 얼굴인데 저럴 때는 되게 풀어져서 귀여운 Yeah, 면이 we 또 will.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다 젊은 시절은 다 누구나 그죠? 자, 네, 저런 표정들. 아, 연기력 출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Why don't we go out again? 재즈 뮤지션 어디부터 나오나? 네, 여기서부터죠. 저렇게 훑어간다는 겁니다. 예, 트럼펫도 나오고요. 트럼펫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예, You 콘트라바이스. said it.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끝에 왔는데 와서는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해결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다음 장면은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세요. 이게 연출을 그러니까 이런 비어 있는 책상을 통해서 벌써 레오노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구나. 아,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갈 수 없어서 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이제 실현시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중간에 비어 있는 레오노라의 자리에서 이 왼쪽이 이제 호프만 산부인과 의사고 오른쪽이 이제 레리잖아요. 커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임스 메이슨이죠. 이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 면도를 하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중간에 계속 이 빈 공간이 이렇게 끼우면서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메이슨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안 나오고 이제 집에 가봤더니 뭐 짐도 다 뺐고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는지 집에 물어봤더니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선을 까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상당히 잘 연출이 된 장면입니다. 지금 저런 경우에는 완전히 보면 이 빈 공간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또 보세요. 이게 이제 지워주면 보세요. 한쪽에 이제 이 본인의 공간에 갇혀 있고요. 이 전체에 엄청난 이 타이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소품들 어떻게 보면 이 소품들이 그 레오노라가 있을 때는 살아있는 소품이었는데 마치 죽어서 어떻게 버려진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소품같이 느껴지고 이 안에 엄청난 공백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레오노라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는 그런 장면인 거죠. 네, 저렇게 이제 해서 When the analysis has hit, 그게 이제 또 그 빈 레오노라의 책상이 여기서 지금 보면 올리그하고 다 사람들 불러서 이제 회의하는 그 책상으로 이제 또 바뀌는 거죠. 네, 아주 영리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제 나름대로. 근데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그 레오노라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얘기를 하고 뭐 술 한잔 할래 하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레오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직원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보면 아직 여전히 내 와이프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젠틀맨 같이 나갑니다. 나가죠. 나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저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고 본인이 제일 확신하는 그런 어떤 게임 기계죠. 저와 기계를 자기보다 더 잘 다룰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나중에 저 부분이 일종의 작은 또 상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레오노라가 부릅니다. 잠깐 밖에서 보자고. 예. 그리고 이럴 때도 이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공간을 채우고요. 자, 밖으로 나서고요. 레오노라는 와서 뒷문으로 가서 어디에서 조우를 하냐면 어디에서 조우를 할까요? 바로 이 주차장 어떻게 보면 차고에서 그 뭐야 조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저 때는 차가 럭셔리한 어떤 그런 공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 차고에서 한다는 거는 저기서 과연 탈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래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화를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져서 아이 때문에 아이를 가난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들어가서 얘기해 봤는데 3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도 그 당신의 남편 올리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 것 같다. 이거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아이의 문제와 돈의 문제를 얘기하지. 너 결국 돈을 쫓아온 당신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갈게 하면서 하는 순간에, 잠깐만요. 하는 순간에 이제 남편이 나타납니다. decides how important money really is. 남편이 나타나서 이제 둘의 구도가 이제 3의 구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은 결국은 당신이 결정을 하라 하고 그 커나다가 레오노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 해요. 결정을 Like an 못 answer. 하자, Not your answer. I'm 결정을 못 하자 interested in its terms. 결국은 그 대답을 달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이 저기서 저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대단한 어떤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Get a divorce. 여기서 제가 보면 그 빈 의자 얘기했죠. 이 의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심판관 같은 의자입니다. 계단은 어떻게 보면 레오노라가 움직이는 건 거의 계단 오르락 내리락 이거거든요.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될지 내려와야 될지 이거를 명령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 공간의 의자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저게 반복적인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Be in 거예요. love with. 나는 그 아이 양육권 내가 가질 거고,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 커나다 그 의사도 어떻게 처리하냐면, 증인 사서 간통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야 만들면 되지.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너를 파멸시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그러니까 You know nothing.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막 제발 내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저런 그 게임기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내게 줘요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빨리 시간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가 계속 쓸리는 겁니다.
아, 둘이 임신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임신했는데 계속 나오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사를 이제 그 프란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남편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지금. They're on the phone.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지금 보이는 건 어때요? 보이는 거는 아까와 다른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그런 집인 거죠. 한 3개월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 전화도 플러그도 전화도 전선도 빼버리고 그 안에서 약만 복용하고 그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레오노라는 거죠. 그리고 프란지 보고 지금 당장 아래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프란지가 지금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서 레오노라를 내려오라고 하라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모습인 거죠. 네. 계속 프란지가 부르는 거죠. 부르니까 가까스로 나왔는데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란지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에 지친 거죠. 자, 프란지, 네. 바보 같은 놈이라고 뭐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나도 다시 웨이터나 하고 살겠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경고까지 합니다. 어떤 경고까지 하냐면 당신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를 그렇게 파멸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여파가 있겠죠. 밤에 뭐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가 다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중요한 거죠. 이럴 때 보면 물론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려갑니다. 보세요. 이럴 때 어떤 저 의자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아까 호랑이상 사자상 같은 이게 거의 어둠에 가려 있잖아요. 비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파워에 그런 권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전 같지는 않죠. 느낌이 저기서 이럴 때 들어올 때는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유령이 들어오는 것 같이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지금 레오노라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확신하는 그 기계에 깔려서 저렇게 물을 찾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거의 물을 달라고 합니다. 외면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병원의 장면이고요. 어쨌든 그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은 이제 또 나오겠죠. 저렇게 하고 이거는 죽을 지경은 아니고 그 이제 보면 죽을 고비는 넘긴 거죠.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정신병자 같죠. 정신병자 같이 뭐 헛것을 보는 사람처럼 계속 내가 그를 죽였어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내가 약은 가져다 줬어 하면서 물은 먹였어 하면서 뭐 횡설수설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와요. 그러니까 진통이 오니까 이렇게 벌써 가면 안 되죠. 너무 빨리 가네요. 진통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 안에 실려 있어요. 당신도 살아야지, 당신이 힘을 내야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Kick you around.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의사인 친구가. 그녀는 괜찮지만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그 영화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행복감이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얻었죠. 이제는 그 올리브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긴 하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Okay.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들어가 봐도 되는데 한 3분만 가능하다. Sure. I'll give you 2 minutes. 네, 2분. 저렇게 문이 열려서
하는 장면이고요. 문을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밍크 코트를 들고는 간호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으로 해서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게 그렇게 필요도 하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그 밍크 코트를 그냥 갖고 가는 간호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상당히 빠른 리듬으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영화는 제가 이렇게 빨리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좁은 공간 아니면 큰 공간에서의 전체적인 운용,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명작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막스 오필스가 1957년 사망했죠. 52년, 2년에 태어나서 55세 사시다가 가셨는데, 정말 좀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어떤 위대한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